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이란입니다. 질병이란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기 마련이죠. 하지만 예방접종만 잘해도 이 두려움의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약톡톡2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정의학과 유병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덥고 또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한 일교차가 큰 날씨여서 이럴 때 건강을 지키기가 좀 더 어려운 편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럴 때 예방접종만 잘 해줘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사실 예방접종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맞는 것, 네. 어른들은 필요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어른들, 특히 젊은 세대, 활동을 많이 하는 세대가 예방접종을 하면은 그날의 국민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15세에서 45세의 경제 인구, 활동 인구들이 많이 다니면서 바이러스나 각종 세균들을 갖다 퍼뜨리거든요. 막 퍼뜨리고 다니면서 모세 미만의 영유아라든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혹시라도 감염이 될 때는 치명적일 수 있겠죠. 올해 우리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허리가 되는 성인, 건강한 성인일수록 예방접종을 잘해야 국가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물론이고 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챙겨야 하는 예방접종. 그렇다면 과연 성인은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알약톡톡2에서는 오늘 성인 예방접종 안내문을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방접종 안내문입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모든 성인, 횟수는 처음 3회 접종 이후 10년마다 1회 접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예방접종인가요? 네, 이건 바로 파상풍입니다. 파상풍 하면 보통 이렇게 뭐 못에 찔리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파상풍은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파상풍은 보통 열대 지방에 흙에 있다고 믿어지는 클로스트리움 테탄이라고 하는 균이 들어가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들 태어나서 첫 번째 예방접종을 생후 2개월 때 맞거든요. 그 시기에 즉 출산 전후로 해서 감염이 되거나 하면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더 자주 맞아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은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선 식습관이 좀 건강한 식습관이 됐잖아요. 면역력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 녹슨 못이나 이 더러운 환경에 노출될 일도 많지 않아서 예방접종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녹슨 철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되지만 또 하나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파상풍은 상처가 나거나 녹슨 못에 찔려야 걸린다 생각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클로스트리움 테탄이라고 하는 균은 그냥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맨발로 다니다가도 감염이 가능하고요. 드물게는 호흡기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물론 상처가 나서 실제로 혈액을 타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서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상처가 나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요점이 되겠죠. 네, 그런 만큼 모든 성인이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인데, 그런데 파상풍 이야기할 때 실제로 상처가 난 사람에게 너 파상풍 주사 맞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상처가 생긴 이후에 예방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이 파상풍 예방접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방적 목적의 파상풍과 또 실제로 상처가 났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그 파상풍이 몸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급속 예방접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처가 났을 때 맞는 예방접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건강을 지키는 선택 두 번째 예방접종 안내문 살펴볼까요? 네, 대상은 이것에 항체가 없는 고위험군 필수 접종, 미접종 비감염자도 접종을 권고한다. 대상은 같고요. 네. 횟수가 좀 달라요. 네. 이건 뭔가요? 위의 것은 A형 감염이고요. 아래 것은 B형 감염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이 A형 간염과 B형 간염 좀 그래도 익숙한 질환이에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간염이니까요.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A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간에 손상을 받는 그걸 총칭해서 A형 간염이라고 하고요.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간에 손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선 대상에 고위험군 필수 접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위험군은 어떤 분들이 될까요? 바로 앞에 계세요. 저요? 네, 건강한 20대에서 30대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건강한 성인 남녀가 바로 고위험군입니다. 보통은 고위험군에서 항상 제외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곳에서는 고위험군 대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좀 이상하죠? 실제로 고위험군들이 단체 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단체 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죠? 우리가 군인, 네. 학생, 그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20, 30대에 건강한 사람들이 바로 고위험군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예방접종 꼭 받으셔야 할 텐데요. 혹시라도 예방접종을 하시면 간암과 같은 다른 간 질환도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불 그리고 독성 물질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간암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우선 간염이 되고 간염이 잘 조절이 안 되면은 간경화로 진행돼서 간암으로 가는 과정이 가장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이 B형 간염 보균자였습니다. 더 됐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예방접종 사업을 한 이후로 점점점 줄고 간질환 환자도 줄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간암 환자 숫자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B형 간염에 걸리지 않아서 만성 간질환이 되지 않으니 간암도 예방이 되겠죠. 네. 자, 계속해서 건강을 지키는 선택 세 번째 예방접종 안내문 살펴봅니다. 네, 이번 안내문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성인이고요. 횟수가 갑자기 현격히 높아졌네요. 매년 한 번씩 맞아야 네. 하는데 어떤 질병인가요? 자, 매년 12월부터 2월이 되면 이 질환이 유행을 합니다. 아, 이건 확실히 알겠네요. 네. 독감. 맞습니다. 예, 우리가 쉽게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것인데요. 네. 이게 매년 고민이 되는 게 나는 이미 감기에 걸려봤는데 왜 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건지 실은 고민이 되기는 하거든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랑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다르거든요. 실제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라이너 바이러스랑 최근에 우리가 한참 무섭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심하지 않은 형태가 흔한 감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코 막히고 목 아프고 으실으실 하지만 2, 3일 지나면 지나고 낫죠. 하지만 우리가 독감이라고 불렀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의 네 가지의 형이 존재를 해서 그것이 조합돼서 나타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을 하기로는 인플루엔자 종류가 4가지 정도라면 한 번 예방접종을 했으면 그 종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매년 다시 맞아야 하는 건가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 크게 4가지의 형태들이 조합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DNA가 겹쳐지면서 여기에 유병 있고 여기 유빈 있고 유병순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의 인플루엔자들이 유사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평생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독감 바이러스를 다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나는 귀찮게 줄 서서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젊고 건강하신 분,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매년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서 몸의 항체를 저축하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 나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언제 유행할지 모르니까 내가 건강할 때 계속 쌓아나가면 그게 나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노년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역학이라고 해서 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과거 60년 동안 어떠한 바이러스 형태가 유행했는지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해서 매년 WHO에서는 3가지를 예측해서 알려줬거든요. 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유머 프로인데요. 부채조사라고 이거다? 그러죠. 이거다? 그래서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런 예측을 하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미스매치, 즉 예측과 달리 유행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죠. 일기예보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최근에는 그 WHO에서 그 3가지를 추천해 주다가 이제 4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을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확률적으로 예방이 더 잘 되고 또 몸에 항체를 더 많이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워낙에 우리가 흔히 맞기도 하고 그리고 매년 맞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초 안에 말해 yes or no.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 3초 안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독감을 알았더라도 예방접종은 받아야 한다. 예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 노! 임신부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 노! 인플루엔자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예방 가능한 것은 마치 접종 한 번 맞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맞아서 우리 몸의 항체를 갖다가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벼운 감기인 경우는 그 시점만 살짝 지나서 예방접종을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열이 38.3도 이상으로 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사실 임신부는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임신 중에 인플루엔자에 걸리게 되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가 임신 중 후반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은 미미하나마 그 항체가胎盘을 통해서 아이에게 들어가서 간접 그리고 수동 면역을 가질 수도 있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임신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온 가족 예방접종 함으로써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엄마는 물론이고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 항체가 생기는 만큼 꼭 예방접종 하셔야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예방접종 안내문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예방접종 안내문 건강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가 대상입니다. 그냥 딱 보면 65세 이상이면은 다 맞아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사망률 중에 5등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병인데요. 바로 폐렴입니다.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라고 하는 그 균에 대한 것인데요. 지역사회의 폐렴을 일으키는 것 중에 30에서 35%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뇌수막염도 한 35%를 일으키는 것 중에 이 녀석이 바로 범인이 되는데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폐렴도 예방하고 폐렴구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신질환을 다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예방접종이죠. 네, 그렇다면은 65세 이상뿐만이 아니라 그냥 젊은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맞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이게 물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맞으셔야 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 투자를 하실 요령이 있다 하시면은 나이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 PCV13 같은 경우는 어린이용 예방접종도 나왔어서 맞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좀 어렵네요. PCV13과 PPSV23 이 두 종류가 있는 건데 도대체 네. 무슨 차이인지 봐선 전혀 모르겠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가시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게 정답인데요. 잠깐 그래도 우리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PCV13이라고 하는 거는 네. 13가지의 폐렴구균의 효고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개발되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가고 좀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PPSV라고 하는 것은 좀 개발된 지도 오래되고 대신에 23가지 다양한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될 수 있고요. 이 PPSV23은 우리나라에서도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복잡한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은 PCV13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소개돼서
그 전까지 PPSV 23을 예방접종 받으셨던 분들 또는 받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있지만 50대 분도 맞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젊은 장년층에서 예방접종 하셨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걱정인 것이 65세 이상, 특히나 뭐 만성질환자가 대상인 만큼 혹시나 예방접종을 하면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물론 부작용에 대한 약간의 공포는 있지만 우리가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소개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예방접종은 그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예방접종 받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유병욱 선생님과 함께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 예방접종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 함께 해봅니다. 알약 튼튼입니다. 허리 강화 운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전도 했고 인사도 했고 골고루 했는데 이번엔 어디로 가나요? 네, 이번엔 바닥으로 갑니다. 이제는 허리와 엉덩이, 무릎, 어깨 요 리듬을 맞춰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치는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리듬을 타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몸이 움직이는 리듬을 관절별로 연결해주는 운동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몸 전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바른 자세 함께 배워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다리를 이렇게 다시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자, 조금 더 넓게 벌리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엉덩이 운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넓게 벌려주시면 엉덩이가 더 많이 쓰이니까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자, 다리를 벌려주시고, 자, 내려가서 물을 뿌려주듯이,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물을 뿌려주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냥 볼 때는 물 뿌리는 동작이라서 아주 쉬워 보이는데 어디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운동을 해야 할까요? 네, 이것도 내려갈 때, 자, 이렇게 내려갈 때 등이 너무 굽지 않도록 살짝 일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허리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바른 동작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은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꼬박꼬박 챙기셔야겠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